안녕하세요. 해피바이러스 김동성입니다. 네, 이거 여기 46쪽에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하라. 저 이거 진짜 못했어요. 아니오. 나 진짜 싫어도 아니오 소리를 안 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게 진짜 이게 확 와닿더라고. 이거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을 하려는데, 그러니까 그 앞에 사자하고 낙타하고 어린아이 그거 다 읽어보셨죠? 낙타는 무던히 참고서는 그냥 그 뜨거운 사막 위를 걷는 거예요. 그냥 무거운 짐을 지고 그냥 예스맨이에요. 뭐라고 없어. 무겁든 가볍든 그냥 걷는 게 자기의 일이에요. 근데 사자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내가 저거를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필사적으로 덤벼들어서 자기가 목표하는 일을 꼭 이루고 말죠. 그래서 자기는 그게 굉장히 강하죠.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하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서 어린아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 어린아이는 진짜 천진난만하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으라고 여기 나오는데, 여기서 사자는 마땅히 해야 할 의무와 일방적인 명령에도 당당하고 자신있게 아니오라고 말을 하는데, 이건 저가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하기 싫은데 누가 뭐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조용히 내가 따라줘요. 그거 아니오라고 얘기를 못하고. 그게 내 성격인 것 같아. 그게 나쁜 것 같아. 절대 아니오라고는 얘기를 안 하고 부정적으로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받아들여주는 거. 그게 우리 전통적인 여성상은 거의 그랬던 것 같아요. 옛날에 엄마들이 살면 아버지한테 무조건 순종적이잖아요. 절대 싸우면 안 되고 말대답하면 안 되고 어른들한테 병들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저도 시집가서 이렇게 살면 처음에 결혼해서는 진짜 이게 생활 패턴이 다르잖아요. 특히 우리 친정 살았던 데하고 시댁 살았던 데 생활 패턴도 다르고 난 이렇게 안 했는데 우리 집에 이렇게 음식을 안 해먹는데 시어머니도 이렇게 해먹고 근데 이렇게 방식을 해라 그러면 우리 집은 아니었는데 아니오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죠. 근데 보통 전통적인 여성상은 그랬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게 없고 무조건 자기 의사를 많이 표현하기 때문에 이제 요즘에는 이렇게 아니오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도 이게 아니오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진정 무엇을 원하는가? 자, 이게 삶에 대해서 그게 그 자체죠. 자기 스스로 무엇을 위해서 왜 존재하는지 진지하게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책을 읽으면서 고민을 좀 해요. 저는 제 생활도 이렇게 반성을 해보고 어떻게 살아왔나. 그러면 지금 앞으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걸 좀 많이 생각을 해봐요. 근데 지금 살아온 생활을 보면은 내 삶이 아니고 남에 의해서 꾸려진 삶 같아요. 시간의 중요함도 몰랐고 그냥 애들 키우면 그냥 애들 키우는 재미로 살았지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는 안 했고 사실은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내가 돈을 벌어야지 하고 나온 게 벌써 몇 년이야? 6년 지났어요 사실은. 근데 돈을 벌어서 경제적으로 좋아졌는가? 그것도 아니고 애들이 그래서 내가 뒷바라지를 잘해줘서 잘 됐나?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나는 뭐 어디 와 있나 이걸 또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사실 막내가 전통예고를 지금 시험을 보는데 내신이 딸려갖고 내신이 딸려서 좀 불안하고 그 실습 선생이 그런데요. 거기서 네가 진짜 이 학교 가면 기적이다. 내신을 보는데 실력으로만 갈 수 있는 애는 너밖에 없으니까 만약에 네가 되면 기적이다. 딱 그러더래요. 그 소리 듣고 공부 진짜 안 해요. 안 하지. 하면은 되는데 안 하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것도 좀 옆에서 많이 보여주고 노력을 해요. 책 읽고 있는 걸 많이 보여주고 책도 그래도 제가 집에 가면 책 읽는 시간이 책 펴놓고 있는 시간이 좀 많아요. 근데 불구하고 그 엄마 공부해? 이렇게 하고 또 가버리지. 지가 뭐 와서 지도 책 보고 이게 없더라고. 내가 아무리 보여줘도 안 되더라고. 근데 이제 어렸을 때 그게 또 습관도 중요하고 그런데 이제 그게 저한테 지금 숙제고 큰애 이제 대학교 이제 뭐 며칠 안 남았으니까 30일 동안 그것도 이제 뒷바라지 해줘야 되는 문제가 엄마로서 제일 큰 문제고 그 다음에 얘네는 얘네 길을 가는 거고 저는 제 길을 가야 되잖아요. 얘네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니네 성적표는 니 꼬리표지 내 꼬리표가 아니다. 응? 네가 알아서 공부해라 할 때 우리 딸이 그걸 제일 무서워하는 거야. 인제서
엄마 어렸을 땐 몰랐는데 엄마 보니까 무서운 사람이야. 그래서 왜 이렇게 그 꼬리표는 니한테 평생 꼬리표지 내 꼬리표다 아니라는 거를 이제 고등학교 공부하면서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 인생이니까 지 인생이 나는 도우미 역할이지 지 인생은 지가 가는 거니까 그 생각을 많이 하게 해줬거든요. 그걸 해줬고 저는 지금 요즘에 오면서 아 내가 그러면 진짜 여기 와서 뭐 멜라루카도 해봤고 독서 모임 하고 이렇게 신학으로를 계속 해가면서 여러 사람 만나면 혼자 사실은 주눅이 들었었어요. 그때 성공사관학교 들어가고 하면 그 사람들 다 씩씩하게 자기 명함 탁탁탁 내밀고 다 자기가 다 거기서 잘한다 그러고 엊그저께 또 뭐 성악하시는 분한테 딱 갔더니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성악 그렇게 막 이게 막 연륜이 있어서 막 굉장히 잘하시고 이거는 별로 못 느꼈는데도 아 자신감 있게 저렇게 사는구나. 나도 그럼 뭔가 내가 더 자신감 있게 살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하면 요즘에 보험을 한다고 하는데 아, 공부를 안 했구나 그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공부를 많이 해서 소비자가 아 그거 진짜 해야 되는데 필요하다 이걸 딱 느끼게끔 해주고 다시 이렇게 계약서를 쓰게 해야 되는데 그게 제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래도 여기저기 소개도 받고 제가 푸시를 좀 하니까 이제 조금 활력이 붙어요. 제가 이게 움직이는 게 활력이 붙고 물론 지금도 앉아있으면 아 찾아갈 사람 많은데 이게 약속 잡기가 참 어렵더라고. 시간 내가지고 빨리 잡아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데 요즘에는 좀 바쁘게 움직일 것 같아요. 한 두세 분 소개를 받아놨더니 연줄 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삶에 내 존재를 다시 느끼면서 내가 진짜 내가 죽었을 때는 남들이 야 걔 진짜 아까운 애인데 진짜 아 조금 더 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끔 살아가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을 했고요. 나는 진정 무엇을 원하는가는 그렇게 해서 여기서 뭐야 저기 뒤에 48쪽에 보면 세상은 강한 자보다 부드러운 자가 지배를 한대잖아요. 그래서 너무 강하게 권력적으로 누구 또 뭐 샘플이 있긴 하지만 모든 사람이 무슨 자기가 권력자인 양 자기 뜻대로 우리 옛날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그러셨잖아요. 너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거 하지마 저렇게 해 이렇게 해왔던 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요즘의 아이들도 그렇게 하면 튕겨나가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은 똑같은 동등한 위치에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말투라도 바꾸면서 부드럽게 하는 게 훨씬 더 자기 마음에 와닿고 바꿀 수 있는 힘이 부드러운 사람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린이처럼 신나하라. 이거 진짜 뭐 이게 진짜 신나불어? 신나불어? 신으려고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변신하기가 사실은 어렵죠. 왜냐하면 이제 살아온 것들이 이제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40, 50 이렇게 되면은 그 속을 또 한 번 보는 거잖아요. 어린아이들은 그 표현만 보고 하지만 사람 만날 때 진심으로 내가 저 사람과 진짜 진심이 오가는지를 그걸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어린이처럼 살기가 사실은 어렵다고 봐요. 대신 어린이처럼 살다가는 코가 많이 깨져요. 제 생각은. 왜냐면 너무 단순하고 깔끔하고 청명하기 때문에 남한테 이용당하기가 쉽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삶의 이 터전에서는 진짜 피 튀기는 싸움에서 물론 정의는 인정받겠지만 자기가 좀 피곤하게 될 것도 같아요. 근데 이제 긍정의 힘이 크다는 거는 알고 있지만 그걸 선을 잘 그어서 내가 받아들일 사람과 받아주면 위험하다는 사람을 내가 잘 컨트롤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린아이를 낳고 싶으면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 나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어린아이는 임신도 안 되고 출산도 안 된다. 여기에서 자신을 사랑하라는 말은 기존의 나를 죽이고 새로운 나를 탄생시키라는 자기 극복의 가르침이래요. 그러니까 나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꺼풀 벗어서 진정한 나가 어떤 모습이고 또 나의 거짓된 모습 버리고 낡은 모습을 버리자는 그런 뜻 같아요. 그리고 새처럼 가볍게 날아라. 아, 삶의 무게는 뭘로 다 감당한답니까? 삶의 무게는 어떻습니까? 조은석 사장님,
예. 삶의 무게는 얼마만큼 됩니까? 27g. 27g? 오, 왜 이렇게 가벼워요? 예, 두뇌 무게예요. 27g밖에 안 된대요? 이야, 근데 저도 이렇게 살아가면 그래요. 스스로 즐겁기보다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삶이 아닌가. 내 생각보다는 남의 생각에서 맞춰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맞죠? 사실 여자들 꾸미는 것도 내가 즐겁지만 남 보이기 위한 것도 있고, 사실 저도 그래. 옷을 입고 나올 때 이렇게 입으면 어느 날은 기분이 굉장히 업돼요. 혼자 화장도 좀 살짝 어떤 날은 진하게 하고 내 기분 따라.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어저께는 자주색을 입고 왔더니 다들 난리 났어. 거기 어디 모임 저기 소개하는데 갔더니 왜 이렇게 이쁘냐고. 근데 그게 이제 아침에 그 상태, 내 상태하고도 많이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간 립스틱이 강하긴 강하더라고요. 제가 어저께 좀 진하게 발랐거든요. 다음부터 좀 진하게 발라야지. 그 다음에 삶을 무겁게 하는 거는 거추장스러운 무거운 짐 사실 많죠. 털어내야 될 게 많죠. 우리 뭐예요? 체면, 거칠에 뭐 그런 거 그죠? 많이 버려야 되는데 욕망의 물질을 너무 가로막고 있고 그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이 중력의 악력 때문에 우리의 삶이 무거운 짐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력의 악력을 찾아내야 돼요. 악령을 찾아내야 된대요. 자유롭게 나가려면 모든 걸 훌훌 털어버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때 감정들도 많이 배웠잖아요. 무슨 책이야? 거기에서 보면은 쓸데없는 감정들, 미움, 질투, 시기 이거 다 털어버려야 되는데 그것까지 안 그래도 즐거움, 행복, 사랑 그런 것만 짊어지고 가도 갈까 말까인데 그런 쓸데없는 감정들과 생각 가지고 부정적인 생각들 가지고 살면 너무 힘들다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을 가볍게 하라. 언젠가 나는 아는 법을 배우자가 하려면 날기 전에 먼저 서야 되고 걸어야 되고 달리고 기어오르고 춤추는 걸 배워야 날 수 있는데 무조건 나르려고 하면 비상할 수 없다는 거죠. 비상님. 비상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자기 중심. 자기 중심이 딱 서 있어야 돼. 흔들리지 말고. 맞아. 그거는 제가 최 회장님한테 들은 것도 있어요. 자기 중심이 서야지 내가 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무언가를 시작할 때는 늘 지금 이 순간밖에 없다. 이 한정된 시간 속에 무언가를 하는 이상 불필요한 것을 말끔히 털어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마음을 더 비워야 한답니다. 그래서 삶의 무게가 더 가벼워질 때 목표를 향한 우리의 여행도 새의 비상처럼 더 높이 오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글로는 되게 맞아요. 맞고 나도 쓸 수 있어 글은. 근데 제일 안 되는 게 이 행동가. 사실 저도 남을 만나면 칭찬부터 해주려고 좀 이제 노력을 해요. 그러면 딱 보면 어머 눈이 너무 예쁘시네요. 어머 옷 색깔이 오늘 너무 멋있어요. 그런 거를 먼저 이렇게 해주려고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설프긴 해요. 저도 칭찬하는 게 어설퍼요. 제가 하면서도 그때도 한 번은 시도를 해보니까 조금 비우상할 때도 있어요. 사실은. 왜냐면 이게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이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것도 연습을 좀 더 하면 더 친해질 수 있는 끈이 될 것 같아요. 사람들하고. 떠도는 우연을 나타내라. 낚아채라. 우연은 없다 그랬죠. 우연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왜냐면 이때껏 쌓아 올린 것 중에서 뭔가 하나 계기가 됐을 뿐이지 그 우연이 아니고 내가 이때껏 준비해왔던 거에서 낚아채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창발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창발성이란 우연히 일어난 창조적 가능성을 얘기한대요. 그래서 창발성도 내가 우연이지만 그 밑에 모든 지식과 경험이 바탕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연은 창조적인 힘입니다. 우발적인 것이야말로 세계의 가장 오래된 귀족이며 모든 사물들을 목적에 예속된 요의 신세로부터 구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래요. 계획하지 않는 과정에서 발견된다고 하지만 계획을 계속 큰 거를 계획을 하면 우연은 그 옆에 나오는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연의 축제를 즐겨라. 내 뜻을 방목해야 된대요. 니체의 말처럼 모든 것은 뜻밖일 때 비로소 뜻이 살아서 움직인다. 이 말 너무 무섭지 않아요?
니체의 말처럼 모든 것은 뜻밖일 때 비로소 뜻이 살아서 움직인대요. 너무 이거 센세이션 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내 뜻을 방목해야 되고 뜻이 또 다른 뜻을 만나 새로운 뜻이 펼쳐지대. 이게 융합이에요. 그 유영만 교수님이 하는 융합. 그게 뜻과 뜻이 만나서 제3의 뜻을 창출해내는 거. 그게 융합. 그래서 그 잡사가 되잖아요. 잡사. 그래서 목적의식을 갖고 바라보면 목적의식은 망을 통해 걸러지는 것만 보이기 때문에 모든 목적의식 밖으로 빠져나가고 인생은 수많은 우연의 합작품이고 그래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모든 것이 계획대로 척척 풀린다면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교과서잖아요. A는 B고 B는 C인데 내가 못하러 이거 일을 해. 이렇게 되지만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 그게 우리의 희망과 기대로 우리의 인생이 한층 빛난다고 합니다. 맞죠 말은? 네. 맞는 것 같아요. 내 안에 혼돈을 즐겨라. 혼돈 카오스 이거는 내 안에 불확실성 때문에 새로운 희망이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오늘은 어제의 연장선이고 내일은 오늘의 복사판이면 우리 가슴은 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오늘보다 더 놀라우리라는 기대가 있을 때 우리의 가슴이 벅차오르고 불확실성은 새로운 가능성을 낳는다고 합니다. 진짜 멋있는데 저는 이때껏 살아오면서 오늘이 그날이고 그날이 내일이었어요. 사실은. 왜? 집안 살림을 할 때는 그런 게 없잖아요. 사실은. 애들 크는 거 그거 뒷바라지 하느라고 그날이 그날이고 그날 잘 먹이면 되는 거. 오늘은 음식을 뭘 해서 애들 먹일까 그게 전 목적이었지 딴 건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아침에 나올 때 오늘은 누굴 만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게 이제 조금씩 이렇게 윤곽을 잡고 나오거든요. 차에서라도. 그래서 이 어려운 말이 좀 나와요. 상전이 현상이란 우측 쪽에 물질의 상태가 전혀 별개의 것으로 불연속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중간 상태를 의미한다. 즉 무질서에서 질서로 넘어가는 길목에서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는 자리라고 할 수 있다. 이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도기적 상태가 바로 상전이 현상인데 이거는 제가 어떨 때 느껴봤냐면 제가 굉장히 내성적인데 친구가 너무 오락부장하고 막 유머가 넘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따라하는데 진짜 어색하고 왜 썰렁한 거 있잖아요. 내가 웃자고 얘기를 딱 했는데 너무 썰렁한 반응 났을 때 그런 게 상전이 현상이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성보다 직관에 집중하라. 이거는 예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냉철한 이성과 엄격한 형식을 중시하는 아폴론적 인간이 있고 창조적 충동과 직관적인 판단을 강조하는 디오니스적 인간이 있는데 우리는 이성보다 감성을 더 중시를 하고 직관력을 더 키워야 된다는 거 말하고요. 혼동 속에서 창조하라. 살아있는 인간은 모두 고통을 받는 존재라고 합니다. 고통이 없이는 삶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고통을 통해서 창조적인 희열을 느낄 수 있다. 결국 삶은 고통과 희열의 변주곡이다. 그래서 정호승 시인은 견딤이 쓰임을 결정하고 견딤의 쓰기가 쓰임의 크기를 결정하고 견딤의 길이가 쓰임의 길이를 결정한다. 이처럼 위대한 성취는 모든 견딤의 시간을 통해서 축적한 내공이 폭발한 성과라고 합니다. 제가 유영만 교수님을 처음 뵀을 때는 좀 사실은 그 기공자집에서 그냥 평범하게 잘하신 분인 줄 알았더니 거기도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거는 나타내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시련과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유영만 교수님을 더 빛나게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책이 나오기까지는 고통 없이는 그런 책이 안 나오잖아요. 이런 책들이 자기 삶에서 묻어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번에는 사하라 사막 갔다 오신 그 일기에 대한 거를 쓴다는데 그게 그런 경험이 없이는 그런 책이 안 나오잖아요. 우리가 사하라 사막 안 갔는데 어느 고통을 갖고 그걸 쓰겠어요. 글을 써도 생각뿐이지 그게 체험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덜 묻어날 거란 말이에요. 진지함이. 그러니까 확실히 유영만 교수님은 이렇게 막 체험으로 해서 나오기 때문에 더 끈끈한 그런 책을 더 읽을 수 있고 또 연말에는 히말라야 산맥을 간다고 합니다. 참 부럽습니다. 그렇게 해서 삶을 막 여기저기 내던진다는 게 참 이렇게 부럽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런 것도 저도 좀 이따가 생각 좀 더 해보고 삶을 더 내가 고통 속에 더 집어넣을수록 달궈진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끝나니까.